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영주쌤입니다. 오늘은 경사각과 이심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푸셨던 3월 모의고사 11번에서도 이 경사각과 이심률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다루면서 이제 경사각과 이심률을 한번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 학교에서 보니까 정답률이 22%였습니다. 전국의 정답률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우리 학생들은 22% 정도로 이제 굉장히 낮은 정답률이 나왔었고요. 이것은 20번보다 더 낮은 정답률이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전축 경사각과 공정궤도 이심률인데요. 자전축 경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선은 황극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거랑 수직인 방향으로 황도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황도를 뭐 이렇게 적도 라인이랑 맞춰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황도의 수직인 축이 황극인데 지금 현재 자전축 경사각은 23.5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전축 경사각이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 이 각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자전축 경사각이 크다라고 하면 이 경사각이 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전궤도 이심률인데요. 이심률 공식은 선생님이 이번에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은 이심률 공식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심률이 작다, 크다 이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심률이 작은 경우에 0이면 이제 원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심률은 1까지 가는데요. 1에 가까울수록 타원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제 원에 가까울 때는 이 태양이 이제 전체 궤도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심률이 커지게 되면 태양의 위치가 이 타원의 중심에서 점점점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타원에 대해서 만약에 공부를 해보셨다면 초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타원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곳에 태양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심률이 크다 그러면 타원이 점점점 찌그러지는데 그러면 초점이 점점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점점점 벌어진다 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태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경사각이 작고 크고 그리고 공정궤도 이심률 작고 크고 이것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자전축 경사각이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선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북반구 기준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진 이 방향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북반구에는 이만큼의 해가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북반구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햇빛이 지금 이 그림상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북반구에는 이만큼만 햇빛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적은 햇빛이 들어가니까 북반구 겨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이 자전축 경사각이 작다라고 하면 이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절 차이가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계절 차이가 약화된다는 말은 연교차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연교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자전축 경사각이 크다 역시나 오른쪽에서 지금 빛이 들어가는 이 그림상에서요. 이 형태에서는 자전축이 지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이만큼 해가 들게 되고 이때가 여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가 들게 되면 이만큼 해가 드는 겨울이고요. 자, 그런데 이 두 시기를 살펴보게 되면 겨울보다 여름에 훨씬 더 많은 햇볕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따라서 자전축 경사각이 크다 그러면 계절 차이가 강화된다 혹은 연교차가 커지게 된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태양 고도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 태양 고도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태양의 고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같은 위도대 이 정도 생각해 볼까요? 이 정도 위도 30도 부근 정도라고 한다면 자, 지평선을 제가 그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직한 선을 그렸습니다. 근데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고도가 굉장히 낮게 될 텐데요. 같은 위도 쭉 따라가서 지구 이제 반대편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혹은 자전을 하면 이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평면에 이렇게 수직인 선을 세웠고요. 햇볕이 들어가는 걸 보면 햇볕의 각도가 상당히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각이 커지게 되면 태양 고도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해진다라는 거, 계절에 따라서요. 그리고 아까 돌아가서 이렇게 경사각이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슷한 위도대를 한번 잡아보고요. 그랬을 때 땅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수직선이 있겠습니다. 그럼 태양이 들어가는 각도가 아까 경사각이 큰 경우보다는 각도가 조금 더 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 햇볕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 각도가 지금 이 두 시기의 각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절 차이가 심화된다, 그리고 그것이 태양 고도의 변화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개념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정 궤도 이심률이 작은 경우, 그러면 이제 거의 원에 가까운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태양이랑 지구랑 가까운 점이다 그러면 근일점, 먼 경우다 원일점이라고 할 텐데요. 지금 원이다 라고 하면 태양이 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심률이 완전히 원인 경우는 없을 테니까 약간 찌그러진 타원이라고 한다면 근일점과 원일점 차이가 작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정궤도 이심률이 크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 타원의 중심에서 태양이 한쪽으로 좀 더 치우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태양이랑 지구랑 여기 이 시기는 지금 가깝죠. 여기가 근일점이 될 거고요. 지구가 공전을 하다가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원일점이 되겠죠. 그러면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에 이 차이가 조금 더 커지게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죠. 근일점, 원일점 거리 차이가 달라진다. 태양의 거리가 달라진다 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구 공정 궤도는 어떠냐라고 하면 지금 물론 이 그림도 약간은 과장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구는 타원이라기보다는 원에 아주 가까운 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요 타원의 중심에서 태양을 조금 치우쳐서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지금 이것처럼 지금 여기 지구는 근일점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편으로 지구가 간다 그러면 여기가 원일점이 되겠죠. 현재 북반구 겨울에 근일점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북반구의 자전축이 태양 반대쪽으로 가 있을 때 이때가 겨울이죠. 겨울일 때 지금 태양이랑 가까운 근일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여기가 북반구 기준 여름인데 이때가 현재 원일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해서 자전축이 이렇게 뒤집어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전축이 만약에 뒤집어진다 라고 하면 북반구 겨울에 원일점이 되고요. 북반구 여름에 근일점이 되겠죠. 그러면 연교차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 북반구에서요. 북반구에서 연교차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가서요. 자, 지금 A, B, 현재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현재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23.5도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심률이 0에 굉장히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에 굉장히 가까운데 지금 A와 B 시기를 놓고 보니까 둘 다 이심률이 현재보다는 큰 상태가 되겠고요. A는 경사각이 현재보다 크다. 그리고 B는 경사각이 현재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보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북반구 중위도 정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든 우리나라든 어쨌든 북반구 중위도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동짓날, 겨울이죠. 이 겨울에 태양의 최대 고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지금 B보다 자전축 경사각이 더 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잠깐 다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축 경사각이 크면 태양의 고도 변화가 더 크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경사각 변화가 A일 때 태양의 고도 변화요. 태양의 고도 변화가 더 A 시기에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고도 변화가 크다는 건 뭐냐면 여름에 고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겨울에 고도가 내려가고 이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럼 A 시기가 고도 변화가 더 크니까
당연히 A 시기의 겨울의 동짓날 태양의 최대 고도는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다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본다 라고 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구가 있고 조금 과장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이 이렇게 이 방향에서 온다 라고 하고 이때가 겨울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겨울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적도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충 위도 한 35도에서 37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고 수직인 선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태양 복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만큼이 겨울철일 때에 자전축 경사각이 되겠다. 그 태양의 최대 고도가 되겠다 라는 거고요. 말실수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전축 경사각이 좀 더 커졌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적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선생님이 조금 과장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 라고 하면 태양이 이렇게 들어올 때 북반구 겨울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요만큼이 태양의 최대 고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B 시기고 A 시기일 거니까 당연히 A 시기가 태양의 최대 고도가 더 낮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보기 보겠습니다.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분의 근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원일점과 근일점의 차이를 묻는 것이죠. 만약에 원이다 라고 하면 원일점과 근일점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 값은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타원이 더 많이 찌그러진다. 그러니까 20률이 더 커진다 라고 하면 원일점 거리가 더 멀어지고 근일점 거리가 더 가까워질 테니까 근일점에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상대적으로 원일점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1보다 더 큰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떤 것에 의존한다? 그렇죠. 20률에 의존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B와 현재를 비교하니까 B의 20률이 현재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근일점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도 S 남반구죠.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 시기가 현재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26과 경사각을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보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억 보기는 경사각 묶고 있고요. 니은 보기는 20률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20률과 경사각을 다 같이 묶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교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태양의 최대 고도가 계절마다 달라지는 거 연교차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근일점, 원일점 역시도 연교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다 연교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디귿 보기가 제대로 질문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0률도 만약에 연교차를 키우는 방향이고 그리고 경사각도 연교차를 키우는 방향이다. 그러면 이 보기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 시기랑 현재 시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A 시기의 20률은 현재보다 더 크고요. 경사각도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사각이 커진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여름과 겨울의 태양 고도 차이가 남중고도라고 보면 되겠죠. 태양 고도 차이가 더 커진다. 그러면 이거는 연교차가 커지는 효과가 되겠죠. 자, 그리고 20률이 커진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입니다. 자, 그런데 남반구를 기준으로 하면 남반구는 이때가 여름이고 지금 이때가 남반구는 겨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반구는 원일점일 때 겨울, 그리고 근일점일 때 여름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20률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여름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질 거고요. 겨울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자, 그럼 이건 역시도 연교차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 보기의 진위를 충분히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니은 보기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전축 경사각과 20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보통 세차 운동. 네, 종이 쳐서 잠깐 끊었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세차 운동 정도가 더 있겠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